다음날 0시, 효력 시작도 다음날 0시, 다음날 옆 가게가 조용해야 된다. 옆 가게에서 아무 소리도 안 들려야 된다. 그럴 가능성은 없잖아요. 기본을 탄탄히 다지시고 그다음에 용어에 빨리 익숙해지시면 문제 푸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시죠. 그러니까 4장 입지규제 최소구역과 거기에 대한 계획. 다음에 목차 보시면 하나 넘어가서 5장 지구단위계획구역과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자, 여기도 다 땅에 이름을 붙여서 행위 제한하는 건 같습니다. 그런데 성격 차이가 좀 있는데요. 지금 앞에서 보셨던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성격은 다릅니다만 용도지구, 다음에 용도구역 각각마다 다 다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정해지면 행정청에서는 뭐만 하냐면 어디를 예를 들면 관리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꾼다 라고 하는 용도지역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그것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는 방화지구다 라고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그 결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는 시가와 조정구역이다 라고 하는 지정, 변경하는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거지역이면 거기에 연탄공장 지을 수가 없죠. 주거지역이면 나이트클럽 지을 수가 없죠. 거기에 대한 행위 제한 내용이 다 별도로 다 정해져 있어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그 큰 표가 있었죠. 지방마다 조례로 다 행위 제한 내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용도구역 4가지 중에 3가지는 각각 따로 법에서, 시가조정구역은 국토계획법에서 뭐 할 수 있다 없다 라고 하는 행위 제한 내용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은 행정청에서는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그런 일들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거지역이면 전국 어디든 똑같이 나이트클럽, 연탄공장 지을 수가 없는 거죠. 용도지구는 지방약속에 따른다고 했잖아요. 뭐 이건 이제 법과 시행령에 따르는 거였고, 이건 조례에 따르는 거고, 이건 또 법에 따르는 거고, 그래서요. 그러면 용도지구를 지정하면, 미관지구를 지정하면 서울의 미관지구는 같은 규제가, 그다음에 가평군의 미관지구는 같은 규제가, 각각 다른 각각의 규제들이 가는 거죠. 용도구역, 콘크리트 꿈도 꾸지 마 지정하면 법에 의해서 제한들이 다 따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보실 2개의 구역은 그게 아니에요. 어디에 단지를 지정하고 거기에 대한 도면을 내는 겁니다. 어느 땅바닥이 있으면, 순서상 이걸 이제 위에다 했습니다만, 그림을 바꿔서 보죠. 어느 땅바닥이 있으면요, 어느 땅 대상, 지역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여기는 무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무슨 단지라고 지정한다. 그래서 행정청에서 단지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여기서는 이렇게 하라는 게 법에 있거나 조례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으라는 그 규제하는 그 땅바닥이 정해져 있는 거죠. 거기에서는 이렇게 건물을 지으라 라고 하는 게, 아니면 또 어떤 시설은 어떻게 갖춘다 라고 하는 도면을 내는 겁니다. 단지를 먼저 지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거기는 이렇게 지어라 라고 하는 도면을 내는 거죠. 단지가 100개가 있으면 100개 도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마다 규제하는 내용이 달라지는 거라고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상 땅바닥이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무슨 단지로 지정한다. 그래서 단지를 지정하고, 그러면 그 대상 땅바닥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서는 어떤 모양으로 건물을 짓고 어떤 시설을 어떻게 갖춘다 라고 하는 도면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단지에서는 이 도면대로만 해야죠. 단지를 지정하는 것도 행정청이고 도면을 내는 것도 행정청이니까 개인들은 그것에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이쪽 중에 여기는 지금 뭐가 있냐면 입지, 규제, 최소구역이 지금 보시는 4장 내용이죠. 입지, 규제, 어느 땅에 어떤 건물을 올릴지를, 그것을 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다 제한을 받고 있는 거였죠. 그 규제하는 것을 최소로 하겠다고요. 규제하는 걸 가장 줄여주겠다고요. 그러면 많이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겠다는 구역을 정하고,
거기는 다음과 같이 지으라는 도면을 내는데 그 도면 이름이 거기에 대한 도면이에요. 그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대한 만들어 놓은 것 사진 찍어 놨어요. 아직 만들지 않은 거죠. 여기는 앞으로 이렇게 지어라 라고 하는 도면을 낸 거라고요. 앞으로 할 일이죠. 계획을 내는 겁니다. 결국 계획이라면 부동산 공법의 계획은 어지간하면 다 도면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단지를 정하고 도면을 낸다는 거죠. 5장 비교하면서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먼저 5장 말씀을 드리면 단지를 지정하는데 그냥 단지라고 하면 좋겠네요. 단지라고 하면 좋은데 지단요? 뭐 김밥 사요? 아니면 지금 은퇴한 프랑스 축구선수 지단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단지가 아니라 거기를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단지를 지정하는 거예요. 뭐 무슨 주거단지 아니면 그러니까 무슨 상가단지, 그 서울의 가든파이브 청계천 옮겨온 유통단지가 있잖아요. 가락시장 하나의 유통단지인 거죠. 그러니까 순창에 고추장 단지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창 사람들이 다 고추장만 먹고 사는 거 아니죠. 순창 사람들 중에서도 고추장 만들어서 전국에 파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 각각 집마다 고추장 단지에다가 고추장을 담아서 파는 그 공장들이 모여져 있는 곳이 고추장 단지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추장 단지, 아니면 어디에 된장 단지, 두부 단지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단지를 정하고 거기에 대한 도면을 내는 겁니다. 거기서는 다음과 같이 져라. 그러면 그 단지에 대한 도면, 계획을 내는 거라고요. 근데 이걸 뭐라고 하고요?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합니다. 단지 정한 것만 갖고는 의미가 없죠. 도면이 나와야 그 모양대로 시가지가 만들어져 가는 거죠. 관청에서 그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들 지어라 라고 규제를 하는 겁니다. 도면이 핵심이죠. 지구단위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바닥은 지구단위 계획이 나와야 되는 땅바닥, 도면을 내야 되는 땅바닥,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합니다. 8글자, 심지어 얘는 10글자예요. 해외에서 나와야 됩니다. 또 그 순서도 또 딱딱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얘는 계획이 6글자고 뒤에 구역이 붙어 있으면 얘는 구역까지가 8글자고 뒤에 계획이 붙어 있잖아요. 말은 어떻게 되어 있든 간에 얘는 얘대로 소련 말은 소련 말대로 해서 푸시고 그 다음에 그 취지는 그러니까 취지를 명확하게 잡고 하셔야 됩니다. 이런 차이가 우선은 있습니다. 얘네들과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얘는 지금 새로 생긴 제도입니다. 아직 한 곳도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새로 생긴 제도여서 아직 한 곳도 정해져 있지 않지만 만들어진다면, 그러니까 이것이 도시계획 이론에서 압축도시라고 하는 이제 그런 모델을 지금 정해놓고 그려보는 겁니다. 뭐 영어로 얘기하면 콤팩트 시티라고 하는데요. 그 여성분들 화장품 중에 콤팩트라고 하는 것도 있나요? 아무튼 뭐 여러 가지를 모아놨나요? 압축도시입니다. 대표적인 그러니까 하나의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그렇게 갈지 아니면 다른 곳에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려보는 그림으로는 서울의 명동, 남대문 싹 털어서 그러니까 그 시장 있고 그러니까 뭐 아무튼 그 여러 가지 가게들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를 싹 털어서 그 가게를 한쪽에다 싹 모으자고요. 200층짜리 건물 3동을 짓자고요. 나머지는 다 공원으로 하면 그것도 새로운 모양이 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산대? 아무튼 그림은 한번 그려볼 수 있는 거죠. 다 모으자고요. 그래서 명동, 남대문을 싹 털어서 거기에 200층짜리 건물 3동을 짓는다. 그런 것들이 이쪽 그림입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 대한 그림인 거고요. 그 비슷한 예로 그러니까 일본의 도쿄의 롯본기 힐, 록본기 힐, 뭐 일본말로 그러니까 한자로 쓰면 6, 6자에 이게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롯본기라고 하기도 하고 록본기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 미군 부대 옆에 있는 술집 있던 골목이에요. 그러니까 동네예요. 그래서 아주 옛날에는 그냥 그러니까 허름하고 아주 참 다니기도 그러니까 불편하고 그러니까 그 교육상에도 안 좋고 뭐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30년 동안 시간을 들여서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서울특별시청이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도쿄 한글로 얘기하면 도쿄도청이 되는데요. 거기하고 모리 회사 또 이제 어느 곳들이 같이 이제 크게 모임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30년 동안 주민 설득을 하면서 그러니까 안 좋았던 그 도심에 거의 뭐 죽어 있는 그런 지역을
그러니까 거기에 뭐 100, 200층짜리는 아닙니다만 80층짜리 2동, 60층짜리 그러니까 3동, 3동이 들어서서 아주 일본 도쿄의 한 도심이 됐습니다. 심지어 관광 코스로도 들어가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멋진 곳을 하나 만들어낸 거죠. 허름하게 있는 것들을 싹 모아 올린 겁니다. 먼저 새로운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런 큰 사무실도 들어오게 된 거죠. 여기는 멋지게 한번 크게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거고 어떻게 정해질지는 모릅니다. 여기는 오래된 제도예요. 오래됐고 그러니까 전국 곳곳에 있습니다. 한 예로 서울에만 360개의 단지가 있고 도면이 있습니다. 단지를 정하고 도면을 내는 거니까 360개면 각각마다 도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서울에만 360개, 뭐 어지간한 곳마다 있고요. 덩어리가 큰 덩어리도 있을 수도 있고 자그만 덩어리도 있습니다. 심지어 경기도 과천에서는 단독주택 필지 3필지 합쳐서 지구 단위계 붙여가지고 아무튼 여러 가지 효과 중에 하나로 큰 떼돈을 벌어서 나간 경우도 있습니다. 단독주택 용지 3필지 합친 것도 하나의 단지로 지정받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큰 뭐 공업단지도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규모에 크고 작고는 한계가 없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단지를 지정하고 도면을 낸다. 단지를 지정하고 도면을 낸다 라고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큰 가닥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보도록 하시죠. 4장 입지규제 최소구역입니다. 그러니까 굵은 1번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이 단지와 이 도면은 둘 다 국토부 장관이 낸다. 아주 큰 거니까요. 그러니까 2번 국토부 장관은 여기 압축 도시니까 명동 남대문 합치는 거니까 도시지역에서만요. 도시지역에서 복합적 토지용을 증진시켜 땅에다 이것저것을 다 하자고요.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있던 걸 싹 걷어내고 새로 크고 올리자는 거죠. 새로 신도시 건설이 아니라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과 주변 지역을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2, 3, 4, 5에서 1, 2, 3까지는 상업지역이 주 대상입니다. 1번 도심, 부도심, 생활권의 중심지역 2번 철도역사, 터미널, 서울역, 용산역 아니면 강남터미널 등등등 그러니까 기반시설 중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 중심으로 주변 지역 3번 3개 이상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에서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 등도 있고 다 상업지역 등이겠죠. 상업지역이겠죠. 4번 주거지역, 공업지역에서 특별한 필요가 있는 곳 등등에다가 지정할 수가 있다. 도시지역에다가만 지정한다는 얘기죠. 굵은 2번 그러면 단지를 정했으면 도면을 내는 거죠. 이렇게 지어라. 여기는 관청에서 다 사가는 거 아니에요. 공익 사업을 하는 곳 아니에요. 그냥 도면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 땅 주인들은 지 마음대로 지을 수가 없고 도면에 정해진 대로만 지어야 됩니다. 동그라미 1번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은 그러니까 용도지역, 용도지구에서의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으로 정한다. 용도구역은 콘크리트 꿈도 꾸지만 하니까 이쪽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고요. 용도지역, 용도지구에 제한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강화하거나 완화한다. 여기서는 강화가 작게 지으라는 게 아니고요. 여기 이 땅은 건물 못 짓는다. 거기는 공원이다. 라고 하는 걸로 저는 정한다고요. 여기 이 땅 주인은 나이트클럽 사장 되보는 게 소원일 수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호텔을 지어라. 라고 하는 식으로 규제를 하고 이게 없을 때 여기서 뭐 5층, 10층짜리였다면 여기는 뭐 20층, 그러니까 70층으로 짓게 해준다. 완화해 주는 거죠. 동그라미 2번 같은 얘기니까 생략하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번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에 관한 사항 2번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사항 3번 간선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 확보에 관한 사항 1, 2, 3은 포함해야 됩니다. 여기에 초점은 뭐 색깔이 파란색은 잘 안 보이니까요. 이 도면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 그러니까 기건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1번, 2번 그러니까 건축물이요. 이 땅에는 어떤 건물을 지어라. 어떤 용도의 건물을 지어라. 그 다음에 2번 어느 정도 크기로 지어라. 3번 건물이 크게 들어섰는데 옛날 도로 요만한 도로 갖고는 안 되죠. 도로, 수도, 하수도, 공원 등등 어떤 기반시설을 갖춰라 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갑니다.
원과 관청에서 도면을 내서 규제를 할 때에는 기건은 반드시 들어갑니다. 길건요. 그러니까 옛날 지금 유명한 가수 이효리의 춤선생으로 길건이 있었고, 뭐 가수로도 활동하고 그러시기도 하던데, 기건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번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군 계획설,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이 들어간다. 이 도면도 도시군 관리 계획이죠. 그래서 도면 결정을 할 때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의회견 청취, 협의 심의, 결정, 그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결정을 할 때 용도지역 바꾸는 것도 같이 한 건으로, 용도지구 바꾸는 것도 한 건으로, 기반시설, 도시군 계획설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것도 한 건으로, 지구단위계획 그것도 한 건으로 다 묶어서 한 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도시군 관리계획 어지간한 것 같이 다 넣어서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내용 보시면, 그러니까 뭐 굵은 3번, 그러니까 구역과 계획 공통사항이 있는데, 뭐 그 세부적인 절차상의 특례인 거니까 생략을 하고요. 굵은 4번, 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에서 뭐 동그라미 1번 빼고요. 동그라미 2번,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대해서는 굵은 4번에 동그라미 2번이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대해서는 다음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번, 그러니까 주택법의 주택의 배치, 부대시설, 복리시설, 설치기준, 대지 조성기준. 2번, 주차장법의 부설주차장 설치. 3번, 문화예술진흥법의 그러니까 미술작품 설치. 그걸 적용하지 않는다. 그걸 만들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그 법조문이 그렇게 했는데요. 그거를 하나하나마다 따로따로 하지 않고, 한 예로 미술작품을 보시죠. 이 건물마다 조그만 미술작품, 여기 조그만 미술작품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전체에 큰 미술작품 하나를 만들자고요. 여기에 조그만 주차장 하지 말고 지하를 통째로 봐서 큰 주차장 하나를 넣자고요. 네, 그런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3번,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건축법의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건 뭐냐, 이거 거꾸로 바꾸면 안 돼요. 특별건축구역은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본다. 그러면 안 돼요. 여기 지금 이런 표현, 그러니까 A는 B로 본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정하면 이제 건축법에 특별한 혜택을 받는 특별건축구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혜택 좋은 거 있잖아요. 혜택 조항을 그대로 갖다 쓰겠다고요. 여기를 특별건축구역으로 본다. 혜택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겠다. 다른 법에 있는 좋은 거 갖고 와서 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시험범위에 포함되는 내용은 이제 그 정도가 이제 기본 핵심 사항이고, 그러니까 그림, 취지를 이해하시는 게 초점입니다. 그러니까 5장 지구단위계획 구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틀은 비슷하죠. 그런데 얘는 조그만 단지도 있고 큰 단지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의 별별 단지가 다 있고, 전국에 뭐 통계를 내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단지가 있는 겁니다. 역사도 오래됐고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그림을 보면 이제 그림 순서상, 설명 순서상 그림이 바뀌어져 있습니다만, 단지를 지정하면 3년 안에 도면이 나와야 된다. 왼쪽 개인들은 지 마음대로 건축할 수 없고 이 도면에 정해진 대로만 건축하고 용도 변경해야 되고, 오른쪽 관청에서 도면을 낼 때 좀 더 크게 지을 수 있게, 여러 가지 들을 수 있게 건축 관련 규정들을 완화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 사람은 빼고요. 동그라미 2번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용도 변경,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개인이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도면대로만 해야 된다.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해야 된다. 동그라미 3번 이것이 없을 때보다 더 크게 짓고 여러 가지 들어가게 해준다고요. 동그라미 3번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서는 국토계획법의 이러저러한 규정, 둘째 줄 건축법의 이러저러한 규정, 넷째 줄 주차장법의 이러저러한 규정을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더 크게 여러 가지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동그라미 4번 내용은 이겁니다. 칠판을 보면 간단하죠. 여기가 3년입니다. 단지를 지정했으면 3년 안에 도면이 나와야 된다. 그걸 이제 소련말로 이렇게 어렵게 쓰고 있는 거죠. 동그라미 4번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도면이 결정고시되지 않으면 3년 되는 날 밤 12시 다음 날 0시 다음 날에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에 관한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단지 지정했으면 도면 내라고요. 3년 지나도록 도면도 못 낼 것 같으면 단지 지정 없어진다는 겁니다. 해당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이죠. 해당 단지에 대한 도면입니다. 서울에 360개 단지가 있으면 그 각각마다 하나씩, 물론 이 도면이 그러니까 뭐 A4용지 2장짜리 도면도 있고 A4용지 그러니까 400쪽짜리 도면도 있고 도면은 그러니까 두께는 달라요. 근데 360개 단지가 있으면 그 각각마다 도면이 있는 거니까 360개 도면이 있는 거겠죠. 5장 2절 지구단위계획구역 부분 1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정의 특광시군의 일부에만 지정한다. 점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군 나왔네요. 도시군 네 글자 뭐죠? 특광시군이죠. 도시군계획 수립대상 지역 이 특광시군입니다. 안에 일부에 대해서 사선건축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냥 토기미양채 이쁘게 하자, 깔끔하게 하자, 좋게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토지용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도 확보하고 해당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자라고 하는 얘기니까 그건 뻔한 얘기고요. 단지는 도시군, 즉 특광시군의 일부에만 지정한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그 아래 괄호에 있듯이 특광시군의 전부를 하나의 단지로 지정한다. X 말이 안 되잖아요. 서울특별시 단지를 하나의 단지 무슨 단지요? 순창군 전체를 하나의 단지 무슨 단지요? 순창 사람들은 고추장만 먹고 사냐고요. 순창에도 그러니까 거기도 노래방이 있고 순창에도 학교 있고 순창에도 학원 있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고추장 단지는 따로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 시군의 그 어느 일부 애당초 이게 국토계획법이 도시군 특광시군을 단위로 하는 거니까 서울특별시에도 요 목적의 단지 요런 목적의 단지 각각이 있는 거죠. 그냥 상식적인 건데 그렇게 시험에 많이 나온 겁니다. 다음 내용이요. 굵은 2번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그러면은 이런 목적을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에 뭐가 어떤 이 도면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냐고요. 기건은 포함해야죠. 다른 거는 포함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기건 자리도 똑같이 맞춰서 쓸까요? 똑같은 겁니다. 취지 자체가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 사항 중 1호와 2호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번 대통령으로 하는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 2번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 크게 개발이 되는 거죠. 크게 개발되니까 기반시설, 도로, 상수도, 하수도, 공원 모자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단지에서는 이 도면대로만 지으라고요. 개인들은 이 도면에 어긋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각 땅마다 또 아니면 각 블럭마다 어떤 거를 지을 수 있다.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지어라. 심지어는 여기에 뭐 추가 사항이긴 합니다만 어디까지도 포함되냐면 1층에 그 쭉 내려오는 이렇게 말리는 그 샤타 하지 말고 투시형 샤타 이렇게 쇠파이프 연결해서 쫙 내려놓고 그러면 지나가더라도 밤에 껌껌하지 않죠. 그러니까 뭐 전기 절약을 위해서 조그만 조명 하나를 켜놓고 유리창을 해놓고 그럼 뭐 이제 뭐 거기에 무슨 이제 물건을 전시해 놓거나 있으면은 한밤중에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또 거기는 또 그 뭐랄까 장사하는 장사대로 또 그러니까 광고도 할 수 있고 장사하시는 분은 그러니까 지역이 저녁에도 어떤 쇼핑카의 형태를 유지할 수가 있고 샤타를 만들 때 어떤 샤타로 설치하라 라고 하는 것까지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에는 기건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기건 그 취지요. 개발되니까 기반시설 모자라면 안 되고 어떤 모양으로 지어라 라고 하는 것들이 포함돼야 되는 겁니다. 3번 이것저것을 완화해 준다 라고 하는 건 생략하고요. 그러니까 5장 3절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있는데 그러면 이 단지를 그냥 아무데나 눈 감고 아무데나 하는 건 아니라고요. 가장 단적인 예로 어느 땅바닥이 용도구역인데 거기다 지금 완화하는 내용이요. 완화하는 내용 건폐율 1.5배, 용적률 2배까지 완화해 준다고 그랬는데 즉 10층 지을 수 있는 곳을 20층 지을 수 있게 풀어준다고 했는데 용도구역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있을까요? 용도구역은 콘크리트 꿈도 꾸지 마 하는 곳인데 거기에다가 두 곱빼기 짓자는 걸 지정할 리는 없죠. 그래서 이쪽 내용들은 그 기본 각 대상이 되는
세부적인 대상되는 곳들의 취지를 이해하시면 그 다음 이해하시기가 편합니다. 아무튼 이쪽은 세 덩어리가 있어요. 5장 3절에 요약된 표 말고, 표도 어려우니까 1, 2, 3만 보시죠. 1번은 그 어느 대상되는 땅바닥이 있는데 그냥 내비둬도 아무 지장 없고 단지를 지정하면 훨씬 더 이쁘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2번은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해야 되는 곳, 그 대상되는 땅바닥이 있는데 거기를 그냥 내비두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반드시 단지를 지정하고 도면을 내서 이쁘게 꼭 관리를 해야만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여기가 완화 크게 짓자는 곳인데 도시적은 애당초 건물을 크게 짓는 곳이니까 문제가 안 돼요. 관농자, 도시적이 아닌 땅은 원래 크게 짓는 곳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크게 짓자는 단지를 지정할 때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요 세부적인 사항은 그러니까 공법 전체를 보시고 나면, 그래서 대상되는 뭐 용도지구,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그다음에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익숙해지시면 이해하시기가 훨씬 편한 대목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습니다. 자, 이번 시간 내용 정리하죠. 용용용 입지가까지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과 지구단위계획까지는 땅의 이름을 정해서 뭔가 규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용용용까지는 관청에서 땅의 이름만 정하면 별도로 정해져 있는 행위제한 내용들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입지, 이 두 가지는 땅바닥에 특정한 단지를 정하고 그 단지에 대한 도면을 냅니다. 한 단지에 하나의 도면인 거죠. 10개 단지를 정했으면 각각 도면이 나오는 거고요. 360개 단지를 정했으면 각각 도면이 나오는 겁니다. 이름은 긴데 우리 시험 주관식 아니니까 그냥 혀만 풀어두세요. 그리고 꼭 혀는 풀어두셔야 됩니다. 소리가 나와야 돼요. 입지규제 최소구역과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압축도시 명동 남대문 싹 털고 200층짜리 세 동을 짓자. 그다음에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낸다. 도면이 중요하죠. 지구단위계획이 중요합니다. 도면이 나와야 될 땅바닥, 지구단위계획이 나와야 될 땅바닥, 지구단위계획 구역이라고 합니다. 양쪽 다 개발되니까 기반시설 모자라면 안 되고 양쪽 다 어떻게 지어라 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용어들에 익숙해지시고 기타 곁가지 세부적인 가지들 붙이는 거는 천천히 붙여가셔도 충분합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 잠깐 쉬고 다음 내용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